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과민성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 잘못 먹어도 아니면 기분이 조금 나빠도 배가 아프면서 배변이 이상이 생겨요. 배변이 설사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설사하고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자주 변해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이런 상태 있죠. 그래서 신경성이라 그래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근데 사실 신경성이 아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오는 원인은 장내 노폐물이 계속 축적돼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 시궁창에 벌레가 많이 생기고 세균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장내에 있는 그 병원성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세염증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그 복통 설사처럼 아주 장염처럼 확 와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살 아프고 그냥 좀 설사하고 이런 정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미세염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치료가 되게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 병명처럼 자꾸 너무 신경성,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바꿔주는 이런 치료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급한 원인이 뭐냐면은 장내 환경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노폐물들이 잘 안 쌓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장내 노폐물을 잘 쌓이게끔 만드는 거는 급히 먹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한테 질문을 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빨리 먹는 사람이에요. 빨리 먹으면은 장내 노폐물이 잘 쌓이게 되고요. 그런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만큼 병원성 미생물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미세염증이 계속 생겨서 복통, 설사 이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양방에서 보통 진단명을 바꾸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증상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알 수가 있는데 대변이 항상 불규칙해요. 그리고 늘 아랫배가 무지럭하고 꾸룩꾸룩 소리 나고 아프고 살살 아파요. 그것도 엄청 꼬이듯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쁘게 계속 아프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설사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또 변비가 돼갖고 며칠 동안 또 변도 못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계속 안 좋아요. 아랫배가 묵직해요. 묵직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픈 것도 아니고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거기다 이제 통증을 동반하면서 설사도 하고 벌써 이 정도 증상 갖고 있으면 내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생각하면서 보통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오는 미세염증이 계속 반복돼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장내 병원성 미생물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장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에 좋은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가벼운 경우는 유산균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좋은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이제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 치료로 보통 가벼운 경우는 치료가 되고 그게 전혀 반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유산균이나 이런 걸 아무리 먹어도 반응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장내에 있는 그런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장 안에 있는 그 독소들 아까 담적 독소라고 얘기했죠. 담적 독소가 위장에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전신, 혈관 림프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녀서 전신에 쌓이거든요. 그게 장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적 독소를 싹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보통 약으로서 독소를 없애주는 그런 치료로 대부분 치료하는데 장까지 이미 딱딱해진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계치료랑 병행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직접적으로 오는 원인이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급하게 먹는 거를 삼가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숟갈을 뜨면은 적어도 30회 이상을 씹으셔야 돼요.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장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장의 예민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음주를 될 수 있는 한 줄이셔야 돼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배가 찬 사람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잘 걸려요. 배를 내놓고 주무시는 습관, 평소 찬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다 끊으셔야 돼요. 따뜻한 음식, 그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
이불을 늘 배 위까지 덮고 주무시는 습관, 이런 배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과 그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나 차를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병원생 미생물이 대장에 자꾸 많아지면서 자꾸 미세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생 미생물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좋은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장에 넣어주는 것이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증상이 약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유산균만 매일매일 복용하셔도 치료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찬 사람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을 늘 따뜻하게 하는 민간요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차를 마시는 건데 건강 육개, 그거를 달여서 매일매일 차처럼 드시는 거예요. 건강은 생강 말린 걸 건강이라고 그러고요. 육개는 계피 껍데기 있죠? 그거를 육개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반반씩 한 20분씩 끓이셔서 차로 드시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방하거나 또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